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을 모신 이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예. 해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무죄가 나왔죠. 네. 근데 이 사건은 삼중 구조의 액자식 구성이야. 삼중 구조야. 삼중구조. 사건의 사건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소가 정말 남발됐냐 이것만 딱 봐도 딱 나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우리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일단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002년 22년 전이다 이놈아. 죄송해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가 예. 있었습니다. 그 KBS PD가 당시 성남시장에게 본인이 검사라고 속여서 취재를 했는데 그 옆에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이재명 변호사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습니다. 아, 요게 이제 1번 사건입니다. 검사 사칭 사건. 예, 첫 번째 액자. 1번 사건, 일 첫 번. 번째 액자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액자로 갑니다. 그 후 16년이 지났다 이놈아. 죄송해요. 이 자식아. 자, 16년이 지난 진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이 1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네. 라고 발언해요. 그런데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를 합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요. 예. 근데 이 재판에서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나서서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 18년도에 2018년에 네. 재판을 받으면서. 네. 근데 어찌됐든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요게 2번 사건. 됐죠? 네. 아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영원히 끝났다. 영원히 이제 끝이 났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러고 세월이 흘려 2023년이 됩니다. 2023년에 검찰이 백현동 관련한 수사를 해.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휴대전화 녹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로 김진성 씨는 백현동 사건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됐습니다. 요거 조금 오케이. 포인트가 될 네. 만하죠. 오케이. 그 녹취, 발견한 녹취, 2023년에 발견한 그 녹취는 무슨 녹취냐? 2018년 이거 2번 사건 있지? 두 번째. 2번 사건. 2번 사건 관련 재판 중에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가 나눈 대화였던 거야. 오케이. 됐지? 오케이. 검찰은 이 녹취를 근거로 네.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판단해서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요게 이제 3번 사건이 된 거야. 3번 사건. 계속 됐지? 꼬리를 물었네. 꼬리 꼬꼬무야 꼬꼬무. 꼬꼬무. 와, 근데 이해가 확실해. 됐지? 요게 네네네. 3번 사건이야. 와. 근데 이제 이 3번 사건이 1심 선고가 어제 났던 거고 네. 무죄가 나온 거야. 자, 그런데 검찰이 유죄 증거로 삼았던 그 녹취가 오히려 무죄로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여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녹취를 한번 듣고 올 텐데요. 그 녹취가 2018년 12월 22일 이재명 지사와 김진성 씨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자, 모두 이어폰을 착용을 해주시고요. 네. 자, 그 문제 녹취 듣고 옵니다.
예를 들면 사건 그날 뭐 통화할 때에 예를 들어 우리 김인석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쪽 시장님 쪽 이게 어떤 입장이었는지 뭐 그런 거나 좀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아마도 네. 무죄에 오히려 결정적 증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전문가의 네. 해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건 정리는 좀 잘 됐나요? 예, 아니, 네. 정말 쉽고 정확하게 어떻게 잘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정리 잘해 진짜. 정말 어. 대단하십니다. 제가 좀 와. 이해도가 아니,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리를 잘해. 나 진짜 깔끔했어. 깔끔했지. 깔끔했어. 왜냐면 녹취 보면은 계속 뭐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기억에 대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기억 얘기를 많이 16년이 지났던 일을 떠올리니까 16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 이제 예.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그 김진성 씨가 2018년 경기지사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듣고 싶었던 증언은 딱 하나입니다. 김병량 성남 당시 시장이 최 PD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 협의를 해주고 이재명 변호사는 빼버린 이유가 결국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서로 그 두 사람들이 야합을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알아들어? 네. 알아들으면 해. 집중하고 있어.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당시 성남시장과 KBS PD가 짜서 이 검사 사칭 사건은 이제 이재명 저 변호사한테 몰아버립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야. 네네네. 번역기 좋다. 됐지? 알면 하고 모르면 이렇게 하란 말이야. 오케이. 알았어요. 자 검사님.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김진성이 뭐라고 하냐? 김병량 시장의 성품상 그럴 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대했던 증언은 전혀 나오질 전혀 않는 거죠. 아니었네요. 그러면 이것은 위증을 교사한 적도 없지만 증언 부탁이냐 위증 교사냐 다툼은 있는데 어쨌든 그 증언을 부탁했던 효과는 전혀 못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끝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처벌을 못 하죠. 뭐 반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캠프를 나가서 선거 운동을 하고 다녔는데 그 분위기를 어떻게 전해드렸느냐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좁쌀 같은 6개의 사실을 모아가지고 위증죄로 김진성 씨를 기소를 합니다. 김진성 씨를 위증죄로 기소하는군요.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교사죄로 같이 기소를 하는 거죠. 교사가 더 무거운 거죠? 예, 아니 네. 둘 형량은 똑같게 돼 똑같습니까?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문제는 김진성 씨는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검찰이 자꾸 조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시인을 합니다. 예. 근데 자백을 너무 과하게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6개를 자백을 했는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2개는 무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4개만 유죄라고 인정합니다. 오죽 무리를 했으면 검사가 또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기소를 한 것을 자백하는 사건 무죄 선고기 어렵거든요. 근데 김진성 씨가 자백한 것까지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렇죠. 이 상황상 이것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하고 4개에 대해서만 유죄를 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4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냐? 첫째는 증언을 부탁했을 뿐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위증에 대한 고의도 없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화를 해서 증언을 부탁하는 것. 그다음에 16년 전 일이라 기억을 못한다고 잘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면서 이거 한번 살펴보고 쟁점을 한번 기억을 좀 해봐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범위 내의 행동이기 때문에 부당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위증 교사가 아니고 그냥 증언의 요청일 뿐이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고의도 없다는 겁니다. 그 4가지 이거 깨알 같은 뭐 위증으로 인정됐던 것 이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자백했으니까 유죄는 해줬겠죠. 네네. 유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 관심도 없는 내용입니다. 아까 첫 번째 내가 모함 썼다는 거 이걸 해주길 바랐는데 그걸 부정해 버리니까 방법이 없고 이 네 가지 주변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부탁도 제대로 한 바도 없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자기 기억에 따라 진술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의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났는데 다만 이제 검찰이나
국힘의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네. 왜 이 변론 요지서를 보내줘가지고 아. 읽게 만들었냐 아. 이렇게 그게 진술해달라는 위증교사의 행위 아니냐? 유도 아.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그게 그 왜 그걸 보내야 했냐면 사실은 김진성 씨는 그 김병량 시장을 따르던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적대적 관계.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가 적대적 관계인 거죠. 네. 그 김병량 시장과 항상 그 공익 감시 활동 온다고 온수를 졌으니까 네. 거기를 따르던 사람이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을 상대로 증언을 이끌어내야만 했고 아. 또 16년 돼서 기억 안 난다는 거 한번 읽어보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영향을 미쳤지 않냐라는 것인데 네. 다행히 이런 아까 그 녹취 자체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의견서 보내줄게라고 얘기할 때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하는 걸 거기에 맞춰서란 말이 나오는 중간에 이재명 끊어요? 대표가 끊고 들어가서 아. 네가 안 본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아. 경험한 것만 얘기해주면 돼. 아.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건 위증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들 의견서 보내줘도 되냐고 얘기하는데 의견서를 보내줬냐 안 보내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로 하더라도 위증을 요구했으면 죄가 되는 거고 서류를 보내줬더라도 위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으면 위증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말 억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부인을 하다가 없는 것까지 자백을 해서 6개나 자백을 하고 그 기소가 됐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선수재죄 74억이나 되는 알선수재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와. 그 공범은 이미 기소가 돼가지고 그 2심까지 가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김진성 씨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기소를 안 하고 있어 예. 검찰이. 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쓱 보니까 수사 방향이 만약에 이재명 죽이는 쪽이라고 내가 느꼈어. 그러면 검사가 원하는 대로 예, 제가 위증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1년 구형했지만 사안이 별것이 아니라서 벌금만 하고 말았는데 저걸 만약에 검찰 구형대로 1년을 선고받더라도 5년을 면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한 장사 아니겠습니까? 아. 김진성 씨는 그래서 위증을 하지도 않은 위증까지 자백을 하게 된 것이겠죠. 만약에 검찰이 알선수재를 봐준다고 하면 아직 예, 기소가 그렇죠. 안 됐어 이놈아. 그러니까. 의심 안 하겠냐 이놈아. 근데 아마 그 계약금으로 사기 사건을 이미 봐줬습니다 하나를. 뭐 봐준 게 있어요? 하나 다른 네, 건이 또 있어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그것을 무혐의로 해줘버립니다. 아예 아. 조사도 않고 야. 그게 이제 계약금 수임료를 준 것이고 계약금 2개 알선수재 아.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2건이나 있는데 아. 이것은 아마 성공 보수로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허. 아마 이재명 대표를 잡아내는데 실패를 하면 아마 그 성공 보수 안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할나 모르겠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예. 아니 뭐 아직은 의심 단계입니다만 워낙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겪다 보니까 이 강한 의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검찰은 왜 자꾸 이런 그 약점 잡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재판도 자꾸 딜을 쳐요?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나오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등장, 박균택 검사 퇴진과 함께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의심은 너무 합리적인 의심이기 합리적 때문에 의심입니다. 충분히 그 문제를 제기할만 하고 그래서 네. 저도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검사들 직무유기죄나 협박죄로 처벌을 검토해야 한다. 검찰이 스스로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제가 이게 삼중구조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잖아. 네. 아니 검사님 한 사건으로 아니, 파생 의원님이요? 예. 죄송합니다. 네. 한 사건으로 1번, 2번, 3번 사건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누가 봐도 이 정권과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 그것도 유력한 정치인. 그러니까 한 사건을 갖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한다 느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에 지금 일들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네. 물으셔도 왜 그러냐고 물으셔도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진짜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뭐 눈앞에 네. 인사상 혜택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MC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편향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죠. 네. 이건 편향성이 아니고
사냥입니다. 그렇죠. 사냥. 네. 거의 어떻게 보면 편견이 아니고 사법 어. 살인에 의도적 사법이 준하는 이제 사장이고. 그런 거고 뭐 재판 연금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좀 위험하다라고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위증교사라는 범죄가 상당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잘 걸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딱 기소하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검찰이 뭐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지. 뭐 없고서야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지. 하니까 좀 유죄를 많이 예상했는데 네. 이게 무죄가 딱 나와 버리니까 야 이거 검찰 너무 심하다라는 역풍이 또 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 이번에 재판부의 판단 중에서 저는 검찰의 편향된 기소를 전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다 보니까 저는 사법부가 검찰에 대해서 저는 좀 철퇴를 가한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해. 아니 어떻게 한 사건으로 1, 2, 3번 사건으로 한 정치인을 그냥 정치 생명을 끊을 만한 사건들이거든요. 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지. 이거는. 보통 2번까지는 우려먹는 경우가 있어도 3번 세 우려먹는 번 경우가 우려먹으면 사골 있거든요. 국물도 예. 아니고 예. 세 번씩이나 지금. 마지막에는 맛도 안 나요. 그렇지. 세 번 우려버리면 근데 약간 무섭네. 무섭지. 진짜로 이거 무서운 무섭지. 거. 예. 그러니까. 정적 제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액자가 삼중구조니까 이거 한번 설명하려면 10분을 소비해야 돼. 세계에서 가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비판하려면 아우 이재명 위증교사범 한마디면 돼. 비판하는 비판은 쉽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쭉 하잖아. 그러면 비판하는 쪽에서 혀가 기네 한마디면 또 끝나. 정말 답답합니다. 또 이러면 내가 뭐 이재명한테 뭐 돈 받아 먹었냐 뭐 개딸이냐 하는데 전혀 그럴 이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건은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의원님 설명이 아주 깔끔했다라는 칭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좀 과한 칭찬해 주신 것 같고 네. 우리 최욱의 앵커님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정말 따를 수가 없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두 분이서 뭐지? 예.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과는 예. 여기서 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네. 박균택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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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